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피부와 기후까지 고려한 맞춤 화장품으로 고객들에게 정기적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톤28의 박준수 공동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흥신소 사장과 엘리트 수습요원의 공조라는 설정으로 2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영화 미션 파서블을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예방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복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서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와 감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감기처럼 진단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의 한 기업에서는 진단키트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지난달 해외 수출 실적은 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6% 넘게 성장해 1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진단키트 보편화를 위해선 여전히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급된 PCR 검사는 정부가 정한 곳에서 의료진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의료기기인 만큼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부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미리 법적인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수소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이른바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휘발유처럼 매일 수소 판매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수소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법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 시행됐습니다. 수소 판매 가격 보고뿐만 아니라 수소 전문 기업을 공식 인증한다는 점 등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매출액 대비 수소 사업과 투자 비중이 큰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인증해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곳, 2040년까지 1000여 곳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년간 수소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소법 시행이 국내 수소경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6년 10개월, 전 세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이행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와 정부 정책이 충돌하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격거리는 지자체별로 조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50m에서 1000m까지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이격거리를 500m 이상으로 과도하게 두는 지자체는 사실상 태양광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같은 해외에서는 이격거리 기준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유일하게 이격거리를 두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안전을 목적으로 최대 약 10m 이내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엇박자에 탄소 배출 시계의 초침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 화장품 서비스를 하는 토니팔 대표 박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별 개성은 물론이고 환경 변화 요인까지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등장.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용자의 피부를 측정한 뒤 기후와 생활 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해 28일 주기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톤28. 특히 이들은 천연 성분 100%의 모든 화장품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종이 용기에 담아 판매, 친환경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맞춤 화장품 구독 서비스 스타트업 톤28의 박준수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본다. 토니팔은 기후 빅데이터 기반 맞춤 화장품 구독 서비스를 하는 국내 첫 회사입니다. 토니팔이라는 회사의 뜻은 맞춤 화장품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마에 T존, 눈에 O존, 턱에 U존, 그리고 팔자주름에 N존 해서 TOUN, 얼굴을 부위별로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는 뜻이 있고요. 28은 여성분의 호르몬 주기가 28일이고 피부의 그 재생 주기가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게 28일마다 신선하게 배송을 한다 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톤28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 톤28만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기존의 화장품 시장과 선을 그냥 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용기, 이쁘진 않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용기를 만들었고 화장품도 대량 유통이 너무 쉬운 대량 생산 제품보다는 맞춤 제품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케팅적인 요소도 저희 회사는 마케팅 팀이 없고 패러다이밍 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 전략으로는 무엇을 더 한다, 컨셉 성분을 다른 걸 쓴다라기보단 좀 다른 방향의 선을 긋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현황은 현재 총 측정자 수는 32,000명 정도를 넘어섰고요. 그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무료 피부 측정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24시간 안에 저희 피부 컨설턴트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갖게 되고 첫 1회만 직접 측정을 해서 피부를 분석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매달 다른 화장품이 자동으로 구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 제가 드리기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좀 열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형 만족도 측면에서도 천연이면 보통 불편하다, 화학 성분보다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100% 임상을 다 거친 천연 성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임상 한계치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보통은 성능을 얘기할 때 이 성분 너무 좋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3% 5%를 넣어야 그 효능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ppm 단위로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임상 한계치만큼 넣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사면서도 가치 소비를 주는 심리적 만족감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에 한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그 고객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이신데 백혈병에 걸리셔서 22살에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써도 저희 정 대표님과 유사하게 그 화상 입은 것처럼 그 부작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이제 꾸미지 못하는 거에 대한 힘듦이 있으셨는데 저희 걸 쓰시고 정말 거짓말처럼 피부에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고 깨끗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인생에서 선택한 가장 잘한 3가지 중에 하나가 토니팔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이 유행이니까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시작된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공동대표께서 화장품 연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화학 화장품, 방부제에 의한 피부 알러지가 생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이 없는, 화학 방부제가 전혀 없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통기한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서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안정적이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그 같이 하게 된 공동대표님께서 화장품 구독 서비스의 제안을 먼저 주셔서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추가로는 그 좀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다큐에서 봤지만 그 연간 2억 마리의 동물이 플라스틱 섭취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좀 친환경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위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 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으로 환경을 선택하면 또 마케팅으로서 효력이 떨어지면 환경을 또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컨텐츠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행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점이 좀 다르고, 하나 더는 한 명의 제로 웨이스트보다는 만 명의 레스 플라스틱을 쓰는 사람을 만들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가끔 한 명의 되게 강성의 제로 웨이스트가 이제 활동을 하면 그분 혼자로서는 되게 괜찮은데 또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제로 플라스틱을 하기엔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만 명이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이 한 명의 제로 웨이스트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레스트 플라스틱을 좀 더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 기준은 그 다른 회사도 똑같이 말했지만 본질의 가치, 성분을 얼마나 거짓 없이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가장 1순위고요. 그리고 그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환경에 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피부에 조금 좋더라도 환경에 이로우면 선택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가치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독 화장품을 하면서 그 환경과 나를 위해 이로운 제품을 만들겠다 했는데, 구독을 해서 방부제나 나쁜 성분을 빼니까 피부에는 당연히 좋은데 환경에는 더 안 좋더라고요. 구독을 하니까 12병의 플라스틱 병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는 구독이 좋은데 환경에는 더 안 좋은 게 구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첫 가치에 맞춰서 하려면 용기도 종이 용기로 바꿔서 구독을 하자, 그렇게 좀 결정을 해서 종이 용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의 환경적 기준은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행동한다 라는 기준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하나 더는 성분 90, 용기 10의 가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품을 만들면 용기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저도 유통을 타보니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 제품에서 성분 가격 90, 용기 가격 10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데이터 체인지 유어 스킨이라고 해서 그 화장품도 더 이상 감성에 소구해서 어떤 만족감을 주기보다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피부에 맞는 제품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 관련된 개발팀이 6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화장품을 만든다. 이렇게 좀 3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질 수 있지만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그 창업하기에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했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창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스펙에 정말 좋은 어떤 능력으로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한 1년 내지 2년을 못 가서 한 80% 이상이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은 그 꼭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버티는 인내가 성공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의 어떤 두근거림도 중요하지만 인내 또한 중요하고, 인내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 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적은 규모지만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 유럽 쪽에서 수출 문의나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유럽을 우선으로 해서 수출을 먼저 선진행하고, 그 후에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우버가 나오고 카카오 택시가 나오고 뭐 딜리버리 히어로가 되고 이제 배민이 나왔듯이, 아직 저희 너무 작지만 맞춤 화장품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퍼스트 무버로서 다른 국가의 화장품 구독 서비스가 좀 퍼질 수 있게 저희가 좀 맞춤 화장품 쪽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향후는 당연히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화장품 구독 서비스가 새롭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환경에 이로운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같이 행동해 주시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